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너무 걱정돼가 검사했다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확진자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가 걱정인데 언제쯤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205명이 나오면서 또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부산에서도 지난 금요일 발표에서도 2만 명을 넘어서 지금 한 3일째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네. 어제는 사실 휴일임에도 이제 3월 5일 날 26,250명이 26,205명이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어서 조금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실 텐데요.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우리가 2주 전에 한 주 동안에 발생했던 환자 수가 5만 2천 명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한 주 동안은 9만 1천 명 정도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한 주 만에 더블링으로 되면서 2배의 확진자 수가 증가했는데 최근 한 주는 2배 미만으로 좀 증가해서 그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이제 기대는 해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 이제 개학이 이제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에 한 주 전후가 이제 정점을 찍는 고비가 되지 않을까 조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병상 현황을 보면 일반 병상이 거의 한 60%에 가깝게 차 있고요. 네. 중환자 병상이 한 73.7% 정도로 이제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포화가 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병원도 사실은 중증이나 준중증 환자들이 입원하고 빨리 이렇게 격리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좋아지면 이제 격리 해제 이후에는 일반 병실로 보낸다든지 해서 회전율을 상당히 빨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환자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너무 빨라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런 중증이나 준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는 2차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이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병상이 이제 확보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증 진행이 억제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진료와 그리고 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이 조기에 돼야 되는데 지금의 재택 치료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좀 더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적극 고려를 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제 지금 의료체제 정비가 시급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네. 사망자가 216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행이 정점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점에 되고 나면은 이제 일 사망자가 지금보다 2-3배 많아질 수도 있다 하대요. 네, 보통 이제 지금 전국에 216명 발생했는데 보통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르고 나서 한 1-2주 뒤에 이런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가 또 정점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3월 중순쯤에 정점에 확진자 수가 생기더라도 중증이나 이제 사망자 수는 1-2주니까 3월 말쯤에 이제 최고치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3월 중에 저희들이 부산이 이제 견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좀 더 병상도 확충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전국 확진자 수가 24만 명 정도 이를 정도로 지금 많이 급증해 있는데 네. 누적 치사율은 0.2%대로 조금씩 떨어져서 곧 0.1%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말은 오미크론 유행 시 치사율이 좀 떨어진다. 심지어는 우리 오미크론 유행하는 1월 말부터 2월 달 치사율을 보면 독감 수준이 0.05%에서 0.1%인데 이제 점점 떨어져서 거의 0.13%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 때도 항상 60세 이상이라든지 고위험군들을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오미크론 유행에도 이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망자도 보면 전국에서도 보면
50대 이상에서 98%가 거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60대 이상에서 95%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망자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어제 사망자가 16명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뭐 70대 이상에서 모두 사망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 연령대나 기저질환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조기에 증상이 있으면 먹는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계속 부산의 방역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군의 3차 백신이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QR코드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현재 3차 백신 접종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퍼센테이지는 올라가지만 증가 추세가 이제 올라가다가 조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고위험군 치사율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증상이 생기면은 빨리 진단해서 먹는 치료제를 투여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사실 백신 접종의 3차 접종 완료하는 비중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한 88.5%인데 네. 사실 상당히 올라가 있지만 네. 결국 이 수치로 보면은 우리가 한 11.5%는 여전히 백신 미완료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체 인구에서 이렇게 아주 적은 수의 미완료자 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는요. 거의 백신 미완료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접종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1,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제 부작용 적은 노바백스가 접종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희 중증병상에 입원하시는 고위험 분들은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것부터 먼저 판단하거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예우인자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아직 미완료하신 분들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재택 치료를 다들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국민비서라는 앱으로 관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네. 혼자 재택 치료하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혼자 있는 경우가 제일 조금 걱정이 네네. 되는데요. 일단 위급 상황에는 이제 해당 보건소 연락처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또 1339나 119로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본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 너무 이 연락처를 사용하시면 정말 위급한 분들이 조치받는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일반 재택관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24시간 재택관리 안내센터가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 16개 구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락할 곳은 어딘가라는 부분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전화번호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의학적인 상황, 몸 상태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 야간 전화 상담 병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60세 이상이거나 40, 50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우리가 집중관리 대상군인데 이런 분들은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한두 번 비대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이제 경우가 생기면서 아이들을 위한 감기약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마 아이들에서 감염 전파가 상당히 좀 된다는 부분이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들으면서 상비약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품귀 현상이 생기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만약 아이들이 확진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좀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또 약국에서 준비가 되면 그때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수요일에 이제 본 투표가 있는데 좀 주의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제 집이 이제 사전 투표 근처라 가지고 예. 참 보면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동선 관리가 좀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이 오히려 추운데 떨면서 증상이 생기고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고위험군의 60세 이상이라든지 또 50대 기저질환이 40, 50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신속하게 투표를 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신속 투표를 할 수 있는 동선을 또 따로 분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확진되신 분들 중에 투표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손위생을 해서 투표 장소로 이동하신다면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